예, 생각보다 강한 시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 해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며칠 쉬고 왔더니 또 엄청 추운 날씨 지나고 왔더니 오늘 아주 좀 정신없네요, 장이 그죠? 예, 오늘 주제는요. 예. 연휴를 보내면서 연휴 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강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불상승. 이거는 저 황소의 불입니까? 파이어의 불입니까? 어쨌든 상승을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연휴 전으로 좀 시계를 돌려서 연초 증시가 왜 이렇게 강했는가? 그 배경과 함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부터 큰 흐름부터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는 것을 이제 기정사실화된.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만 해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은 유럽도 잘못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불과 한 3달 전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던 장인데. 네. 이제 그런 것이 시장에 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거쳐진 상태에서 경기 침체의 강도도 지금 뷰는 생각보다 좀 낮아지고 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완벽하게 이제 그러니까 뭐 아직은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 정도까지 그 이상까지도 지금 리오프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중국의 소비가 글로벌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어떤 작은 기대감이 있으면서 전론적으로 큰 틀의 흐름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뭔가 뭐 경기 침체라든지 기업의 실적 상당히 중요하죠. 올해 다들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는 상태죠.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수치로 올해는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걸 다 시장에 인지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역시 제가 생각해 봐도 역시 환율이 참 너무 중요하구나. 항상 그 부분을 배제하고 어떤 다른 상승할 때 요인과 하락할 때 요인을 환율을 배제하고 아무리 봐도 결론적으로 그 코어는 항상 환율이었다. 왜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든든한 체력으로 잘 버텼다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잘 버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물론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는 어떤 뭐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반대로 올해는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됐고 유럽도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보다는 잘 버텼던 미국보다는 어떻게 됐건 간에 성장률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덜 빠진 거죠. 미국은 덜 빠졌고 중국과 유럽은 많이 빠진 거에서 올라오는 강도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는 글로벌 어떤 자금들이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머징 쪽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고 이게 진짜 뭐 1,500원을 당연히 한번 찍을 것 같았더니 환율이 다시 또 원상 복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미국 주식에 대한 이제 어떤 매력도 물론 이제 많이 빠진 주식들의 개별 주식들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뭐 많은 관심들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성장률이 높은 쪽으로 상승률이 높은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증시를 받쳐줌으로 인해서 기관들의 투자도 좀 더 활발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들 역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지금 매매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이런 암울한 이런 현실은 있는 반면에 여기서 더 이상 하다는 없다는 어떤 안도감에 대한 이런 랠리가 작은 호재만 나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제 악재에 대해서 반대로 또 둔감하게 반영하는. 뭐 2, 3개월 전만 해도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했던 증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상당히 그런 흐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방금 전에 화면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그 18년 이후에 그 외국인이 작년 상반기까지 거의 한 70조 가량을 매도를 했거든요. 상반기 6월 정도까지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 7월부터 지금까지 한 13조. 물론 뭐 그 이 이후에 뭐 70조까지 다시 순매수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됐건 지금 외국인의 이런 순매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태고 물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시총 상위 종목 살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지수를 사는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또 주가가 좋아지니까 또 각 종목들에 대한 어떤 뷰도 또 달라졌어요. 굉장히 어닝 쇼크가 시장이 예상하는 쇼크보다도 더 큰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반등을 강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고, 이런 장세는 당분간은 기조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의 매크로한 분위기를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기조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기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고민은 그것이죠. 이제 과연 올라가 있는 대형주를 또 여기서 따라 사느냐, 아니면은 밑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사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연초장의 좀 약간 분위기는 좀 오랜만에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실적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도 없고,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완화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연휴 사이에 특별히 이제 미국 증시가 강했고요. 나스닥 기술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테슬라도 올랐고요. 전기차나 반도체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미국 기술주 강세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역시 근데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쇼커버링에 대한 그것도 수급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롱과 숏을 항상 제가 이제 종종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하단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을 공매도했던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빠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시장의 어떻게 됐건 간에 시장이 지금 안정세로 가는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역시 뭐 가치주보다는 좀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 위주의 종목들이,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넷플릭스라든지 실적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빠진 낙폭과대에 대한 기대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시장의 고민이 이것이죠. 그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이 이제는 뭐 지금 뭐 작년도 실적도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분기가 어느 정도 실적 나오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 구간에서는 시장은 좀 더 어떤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 자체는 좋아지는, 그 기술주에도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늘 고민입니다. 네, 분위기 자체는 뭐 추세도 보니까 저도 연휴 동안에 쉬면서 글로벌 증시 봤는데요. 뭐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이런 데 또 동아시아 국가들도 대부분 이제 추세를 꽤 돌려 세우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진짜 추세적으로 가느냐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차차 또 장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사님이 주목하시는, 알려주실 히든 밸류 종목은 어떤 겁니까? SKC입니다. SKC, 네. 2차전지 동박 맞습니다. 업체인데, 그러니까, 예. 동박이나 뭐 SKC나 SKIT 이런 기업들은 사실 2차전지 중에서 조금 존재감이 좀 최근 떨어진 파트 아닌가요? 너무 떨어졌고 주가도 너무 떨어졌고. 예. 그렇지만 이제 봐야 될 포인트는, 네. 제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언급을 계속 종종 드리면서 차별화가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사실 이제 올라가는 차별화가 아니고 SKC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하락하는 차별화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죠. 예.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이제 이 SKC가 동방만, 그 일진 머티리얼이나 솔루스 첨단 소재처럼 동방만 이렇게 주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오캠도 있습니다. 피오캠도 있고, 네. 화학 부분이 한 40%에서 한 50%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제 동박 쪽인데, 이제 이 SKC가 향후에는 첨단 소재 부분, 그러니까 2차전지 첨단 소재 부분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약간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크게 주가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느냐? 예. 당연히 이제 본업이 안 좋아지니까. 본업은 이제 아무래도 경기 민감하죠. 뭐 전기 전자라든지 이런 들어가는 기판이라든지 이런 화학 같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부분이 본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진 것이고, 특히나 그렇게 된다고 해도 2차 전지가 성장하는데 왜 그런 부분조차도 그러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지지가 안 됐냐? 이 동박이라는 것이 약간 이제 작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자재 값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동박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료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도 높아지는데 원가에 차지하는 그 전기료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특히나 물류 비용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왜냐면은 무거운 동을 가지고 만든 제품을 옮기기 때문에 물류 비용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게 작년에 다 안 좋았죠. 근데 지금 이 SKC를 말씀드린 건 이제 이런 최악의 시기가 다 지났다. 왜냐면 전기료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물류 비용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BDI 지수라든지 여러 이런 지표를 보면은 완전 바닥을 찍고 물류 비용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악인 지난 시기에서 이제 SKC도 내년에는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KC의 이 지분 구조 보시면 일단 중요한 것은 SK 렉실리온입니다. 이 동박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일단 SK 렉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넥실리스? 네. 네, 맞습니다. 넥실리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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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넥실리스입니다. 네, 네. 예, 가장 앞에 있는 네, 네. 100% 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매출 비중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은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뭐 동박이죠. 동박 예. 부분이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대부분의 이제 그 고객사가 LG 엔솔이라든지 SK라든지 SDI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셋업체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박의 시장 규모가 이제 지금 23년인데 지금 50만 톤에서 30년까지는 거의 한 250만 톤 가까이. 그러니까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까지 30년까지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SKC의 동박 캐파도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올해 이제 한 5만 톤 정도 증설을 하고요. 25년에는 유럽에 한 10만 톤 정도 증설을 하고 북미에도 한 5만 톤 정도를 증설을 하고. 근데 북미는 당연히 이제는 뭐 IRA를 이제 대비해서 가는 것이겠고요.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5만 톤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가 아시겠지만은 전기료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반 정도가 싸거든요. 예. 인건비는 한 6분의 1 정도가 싸고. 그러니까 약간의 물류 비용이 좀 더 들 뿐인데 물류 비용도 지금 거의 이제 바닥이란 말이죠. 그러면 올해부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참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냐 판단 문제인데 어떤 종목들은 증설 이슈를 굉장히 좋게 보면서 주가가 퍼포먼스가 나오는 반면에 뭐 율천화학이라든지 사마알루미늄 같은 종목들은 증설 발표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튀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또 어떤 이런 SK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증설의 어떤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거 다 대비돼 있는데 주가가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가도 분명히 반영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반영된 수치에서 여기서 더 간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뭐 리스크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시향에 따라서 지금은 본업 자체, 화학이라든지 화학 본업 자체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원가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비중이 적어진 상태에서 증설 효과가 이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지금 증설의 어떤 이런 규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탑5 동박업체 탑5 그냥 이 어떤 MS인데 SK 넥실리온이 한 22% 정도로 1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증설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넥실리온의 주요 고객사가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SK온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동박업체 1위로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연결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영국에 이제 넥실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음극재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이제 작년 말부터 그 대주전자 재료 아마 다들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이제는 그 2차 전지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를 첨가해서 더 고효율화를 만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가 상당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증설도 조만간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 25년 정도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화학 부분은 한 60%,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한 40%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SKC는 향후에 주가는 다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올해 상반기에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4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실적 나오기 전에 4분기 실적 나오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나온 이후에 사셔도 상관없고요.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먹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장이 생각지 못하는 뭐 엄청난 어닝 쇼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그렇게 실적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많이 빠지고
향후에 올라올 수 있는 본업도 올라오고 첨단 소재 부분도 올라오는 SKC가 지금 예. 정도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약간 LG그룹 보면 LG화학과 좀 사업 구조가 좀 유사한 듯한 기존에 이제 필요한 화학이 있고 맞습니다. LG화학도 소재 개발 많이 하잖아요. SKC도 그게 중요하네요. SKC 하면 동박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박 말고 아마 이게 SK 머티리얼스 옛날에 합병하지 않았으면 약간 중간 지주사 성격이고 맞습니다. 네, 예. 그쪽이랑 지금 말씀하신 동박 실리콘 음극재 오히려 이제 화학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실적이 좋게 잡힐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시총이 3조 5천억이니까 다른 소재주처럼 2천억, 3천억짜리처럼 쭉쭉 못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실적이나 뭐 이런 거를 추정해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시총이나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이브리드된 종목들이 억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피오캠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뭐 맞아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론에서 SKC 같은 경우에는 그럼 피오캠 좋을 때는 야 너희는 좀 동박이 안 좋아. 그러게. 2차전지 좋을 때는 야 너희는 화학 때문에 안 돼. 맞아요. 예.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두 가지 어떤 그 우려 사항이 다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장 좋을 때 따라가서 물리면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시장은 좋은데 자기는 왠지 좀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뭔가 올라가는 종목 따라 사면. 그렇기 때문에 SKC가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목표가는 그래서 한 13만 원 정도, 손절가는 8만 원 정도를 잡고 상반기 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상반기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참고로 최근에 동박 쪽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유럽에서 전쟁 완화가 되고 전기료에 대한 어떤 전기료가 이제 내려가는 천연가스 값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좋았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SKC도 조만간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얼마 전에도 뭐 삼성전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소위 뭐 이슈에 의해서 막 올라가는 것보다 뭔가 구조적인 변화들과 함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또 가격 부담도 덜한 기업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은 SKC를 관심주로 말씀해 주셔서 목표가를 아까 어느 정도 잡았죠?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정도 잡으셨습니다. 지금 주가에 비해서는 업사이드가 꽤 있죠. 지금 94,80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 SKC까지 알아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